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백 강사입니다. 조성백 강사입니다. 제가 쑥스럽게 제가 여기 이름을 써놨는데, 좀 쑥스럽긴 하네요. 그, 아마 여러분들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작년에 강의를 안 들으시거나, 뭐 시험을 보셨던 분들, 아니면은 뭐 새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니 새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마 살면서 제 이름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고 뭐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023년 사무관 승진 영양평가 준비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아,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어저께 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늘 비슷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만날 때 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쑥스럽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횟수를 세어보니 그 사무관 강의를 한 17년 동안 했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7년을 했고 그중에 역량평가를 한 9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뭐 거의 다 했죠. 서울은 뭐 많이 하지 못했는데 서울은 제도가 달라서 오늘 들어와 있는 부분 경기, 인천, 강원, 뭐 충청, 경상도, 대구, 경북, 뭐 경남, 부산, 그다음에 뭐 전라도, 전북, 광주, 뭐 전라남도는 시험 성격이 달라서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를 했었고, 해년마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합격하는 것 같아요. 저와 인연을 통해서 100명에서 150명. 최 100명으로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올해는 세보니까 120명 정도 되네요. 120명. 많을 때는 한 140여 명. 선발 인원이 좀 많을 때는, 전국적으로 또 많이 할 때는 140여 명. 최근에는 이제 부산이라든가, 아, 이런 데가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조금 숫자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100명에서 120명, 작년에 120명 정도가 어, 대구의 연수원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사무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뭔가 배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 생각하고, 아, 그, 시작하기 전에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주로 듣는 편입니다. 원래 남과 대화할 때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제 직업은 강의를 하는 거지만, 뭐 하고 제일 유사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농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농부구나. 정말 아, 한 해 동안 밭을 갈고 또 씨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하나 그 씨앗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온실이든 어디든 보관했다가 또 파종하고 또 거기서 좀 파종한 이후에 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잘 열심히 가꾸고 해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가물 때는 가물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 때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뛰는 거죠. 뛰어서 가꾸고 해가지고 가을에 통상 그 농작물이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대부분 뭐 여름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9월경에 시험 보고 10월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수확이 되는데 농부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씨앗의 단계라고 할까요? 씨앗을 준비하는 단계죠. 씨앗이 아직 아니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잘 거쳐서 잘 거름과 비료와 성장을 해서 내년도 가을에 엄청 커다란 열매로 맺어서 어떤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어디에 쓰이는 상품이냐. 교육청과 학교에 귀하게 쓰이는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1년을 또 열심히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는 수강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 2년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그 1시간 반, 1시간 남짓을 걸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혹시 우리 팀장과 제 연락처 필요하신 분은 적으셔도 좋습니다. 저하고 상담하시거나 개인적인 상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경기, 인천, 강원이 많기 때문에 기획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경기, 인천, 강원이 기획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있잖아요. 내년도에 혹시 제가 그냥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수지만 내년도에 제도가 바뀌거나 변경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들리는 소문이 있나요? 제가 그냥 여쭤봅니다. 혹시 경기도나 강원도, 인천이 뭐가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뭐 그런 소문이 있나요? 소문이어도 좋습니다. 소문이어도. 아니면 면접이 어떻게 바뀐다. 이제 교육감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의 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얘기는 없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쓰셔도 좋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없나요? 100% 똑같이 가는 건가요? 어, 어, 똑같은가? 똑같아요?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약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직 못 들었어요. 네. 강원도는 또 지난번에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타시도 자료도 받아가시고 그러던데 타시도에서의 시험 계획이라든가 강원도는 바뀐다고 합니다. 뭘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면접이 바뀌는지 아니면 뭐 다 토론으로 간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기도는 면접 방향이 같은지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나온 게 없고 그런데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고 2, 3년마다 바뀌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어떤 사교육을 좀 제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최소한의 면접을 보는 그런 방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그냥 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교육청 학교에 계신 분들, 학교가 전체 70%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 저하가 너무 심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기 저하가.
사기 저하 되셔가지고 그냥 학교는 세 번째 되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늘은 그냥 설명해라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제가 왔던 수강생 중에 112등인가 114등인가 그래서 합격하셨다고 되게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하시기도 하고 125등인가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아끼던 분이 있었는데 125등이었나 정확하게 금평은 120등 때였는데 이번에 75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 74명 뽑는데 75등 해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어느 환경과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그분들 다 최선을 다 하셨고 112등도 최선 다 하셨고 125등도 다 하셨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 삶의 자세에서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면접에 대해서 우선은 기존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향에 대해서. 면접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성 위주로 나오죠. 전문성. 교육정책. 전문성 위주로 나오고 특히 올해는 백서에서 좀 나왔습니다.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우연인지 운이 좋았는지 최근에 한 5년 동안은 강의 수업 시간 했던 것들이 거의 다 그대로 나와서 저도 약간의 면피랄까요? 최소한의 도리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면접이 사고력에 대한 그 전략적 사고, 조직관리, 갈등이죠. 갈등. 그다음에 정책, 변화관리, 새로운 변화 상황, 공직관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내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렇고 전문성을 위주로 내고 그 다음에 실적에서 개인의 사례를 물어보죠. 자랑스러운 거, 갈등, 실적이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사례형으로 실적으로 해가지고 실적과 관련된 사례형을 물어보는 방식이죠. 전문성에 대한 정책과 실적 사례를 물어보는 방식인데 이 전문성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점수가 훨씬 세죠. 실적 사례보다. 그래서 면접 20점을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적은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을 1년 내내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력이나 조직관리, 갈등, 변화관리, 공직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례형을 준비할 때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원칙인데 마지막에 어떤 본인의 관이나 가치를 담아서 얘기해달라. 가치를 담아서 얘기해달라. 특히 금평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념해서 가치와 마무리 멘트로 가치나 관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어떤 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해가지고 해달라.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역시 잘 나와. 그래서 영 금평과 멀어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방법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금평 1배수 확 안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원칙적인 정책 공부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나만의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사고력, 조직관리, 변화관리, 공직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나만의 어떤 나만의 멘트를 만들어서 맨 마지막 20초 정도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차별화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팁이라면 팁이고 그래서 현재는 전문성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전문성은 최근의 정책 이슈나 사회적 갈등 상황 이런 것들 사회 이슈를 1년 동안 특히
한 시험 보기 3-4개월 정도에 나와 있는 정책 이슈는 꼭 챙겨보셔야 되는, 챙겨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 관련된 일반 저희가 강의하게 되면은 한 3-40개 정도의 정책 자료를 드리고 최근 이슈는 뭐 매주마다 드리죠. 매주 격주로 해서 매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겠고, 강원도는 어때요? 강원도는 다 나와요. 이게 오늘 시험 보셔서 알지만 다 나옵니다. 다 골고루 다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꾸준히 준비를 다 해주셔야 된다. 근데 올해 여기 시험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의 시험 문제하고 한 80% 정도는 강의 시간 했던 것 같아요. 80%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한 20%는 조금 변형해서 했던 것들을 좀 변형해서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라 하더라도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끊임없이 자기 걸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써보고 말해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전체가 다 나오고 경기도는 전문성과 사례형을 위주로 나오는데, 사례형을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득점에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한다. 나는 딱 이것만 하겠습니다. 딱 내 사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만 좀 차별화를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폭넓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멘트를 만들어서 가시면 훨씬 더 득점에 유리하다. 이제 제가 마지막쯤 되면 7월쯤 되면 멘트를 많이 드려요.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압박 질문은 경기 강원에서는 안 하는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례에다가 압박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넣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실적을 깊이 있게 물어보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실적서 자체를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실적서 관련된 문제를 실적당 2, 30개씩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되, 실적만 하지 말고 공직관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어디 있어요? 갈등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공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알아서 공부해서 공직관, 갈등, 조직관리, 뭐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가지고 조금 더 상대보다 고급진 단어를 써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실적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남과 차별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면접 답변에 깊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깊이가 있다. 딱 내 실적만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들지 않아요.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답변의 깊이를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형식과 관련돼서는요, 여기는 자신만의 답변 정리, 실전 연습 30배 이상 했는데, 실적과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많은 나와 관련된 실적 문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정책이나 경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드립니다. 강의 시간에 알아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몇천 문제는 있을 거잖아요. 내부적인 풀이 몇천 문제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에 맞춰서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 사례형 문제라든가 사례형 문제, 실적 문제는 본인이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저희가 뽑아주기도 합니다. 사례형 문제 다 뽑아주죠. 나중에 실적이 완성되고 나면은 뽑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발음, 억양, 표정, 구조로 말하기 연습, 프랩 방식이나 3단계 방식, 시간 내에 면접 내용을 표현하는 연습,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핵심 단어를 구현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저한테 그 스피치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는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전체 한 7, 80%는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현저히 더듬는다라던가 어떤 불안증이 심하다던가 뭐 특수한 경우에 발음이 뭐 샌다라든가 특수한 경우는 다니는 것도 필요한데 대다수는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면접은 자신감 있게 하고 솔직하고 자신 있게만 해줄 수 있으면은 저는 한 6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고 자신 있게, 크고 자신 있게 해주면은 그러게 또 그 면접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면접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 사무관이잖아요. 경기도는 뭐 장학관도 있습니다만 사무관이 많고 사무관 중에는 그 타시도 사무관이 대다수인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무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올해도 가서 뭐 어느 시도에 가서 예를 들어 경기도라고 쳐볼까요? 경기도에서 이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한테 전화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상의할 같이 이런 그래서 그런데 공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천편일적으로 하지 말고 또 나의 얘기를 조금 더 해달라. 나만의 것들을 좀 얘기하달라. 뭐 그런 등등의 것이 있는데 우선은 프렙 방식이나 3단계 방식은 제가 시간을 두고 다 설명드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선 오늘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그거죠. 컨텐츠가 머릿속에 많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정책과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실적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결론 위주로 말하는 프렙 방식이나 단계별 방식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쓰고